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되는 지주, 금융업종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책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거두며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완화 전망,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탈환 등도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2%대 상승세 기록하며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테오제는 4일 미국 경쟁사인 할로자임을 상대로 한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 특허청이 정식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강세입니다. 이에 현재 9%대 상승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술이 활용된 키투르다 SC의 출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 보이며 22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반도체 산업 지원을 전면에 내세워온 것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도 주식 성공백서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어제는 휴장을 하고 돌아온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 양시장 정말 크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2.54% 상승하고 있고요. 2,7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2,767선까지 다다랐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코스닥은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750선 지나가고 있네요.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다는 점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에는 우선 증권주가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천 공약으로 인해서 증시 부양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AI도 강합니다. AI 역시도 AI 투자 공약에 움직였던 만큼 오늘도 시장의 관심 잔뜩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노하우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제1장 성공투자 백서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공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민혁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성공백서에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처음 오신 날부터 우리 주식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빅 이벤트가 있어서 일시적 반등일지 아니면 앞으로의 상승의 힌트가 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처음에 왔는데 이렇게 또 시장이 또 반겨주네요. 자, 오늘 양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하죠. 예, 코스피 지수도 2.5%나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1%가 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대선이었죠. 대선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국내 증시 역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등이 결국 이제 외신에서도 국내 증시는 한국 증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선 이후로부터는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이 또 오픈이 되고 나서 또 봤어야 되는데
미국장이 이틀 동안 올랐고 국내 증시가 여기 맞춰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상승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 2.5% 올라가면서 상승을 굉장히 좀 크게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도 굉장히 강합니다. 5,800억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3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쪽도 9,000계약이 넘는 매수가 붙고 있고 거기다가 옵션까지도 역시 상방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하고 있죠. 만약에요, 오늘의 상승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단발성으로 끝나게 된다면 외국인들 수급과 선물 쪽의 수급이 이 정도까지 들어오진 않아요. 그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이 국내 증시에 들어왔을 때는 단기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단기 수급이라는 건 결국 단타를 이제 치기 위해서 들어온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외국계 자금을 특히 두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해요. 첫 번째 수급은 단발성 자금인 유럽계 자금. 두 번째 수급의 경우에는 좀 중장기 수급인 미국계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최근 들어서 계속 들어왔던 자금들은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은 유럽계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들어오는 이 수급의 경우에는 단기 자금과 중장기 수급이 같이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급이 대부분 IT 쪽에 집중되고 있고 그 특정 섹터에 좀 몰려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그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대표주인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함께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는 게 코스피가 무려 2.5% 올라오는데 내 종목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은요. 모든 종목들을 다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수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수급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 수급도 되게 중요하죠. 외국인들의 장기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는가. 이것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기관 쪽에서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로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될 거고 그 정책에 맞게끔 수급들이 이동할 건데 이런 정보를 가장 빨리 알고 있는 건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관 쪽의 수급이 오늘 4,500억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장 이후부터 해서 어느 업종 위주로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투자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상승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어갔죠. 이 상승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한데요. 하지만 이 상승이 오늘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조정은 결국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시에는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떨어졌을 때 겁을 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떨어졌을 때 조정 시에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다 현재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유지해주고 앞으로도 추가 반등인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시장을 대응하실 때는 올라갈 때 따라붙지 마시고 수급은 굉장히 빨리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 조정 시에 우리가 조금 싸게 이 저가 매수 또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민영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첫날부터 우리 증시 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상승한다고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의 노하우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핵심 노하우들은 바로 제2장 테마의 발견 시간에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네. 시청자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할 이야기일 것 같아요. 새로운 정국이 들어오면서 가장 집중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살짝 더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물론 그 전부터 많이 올라가고 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업종들이 있죠. 그 업종들의 특징은 바로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됐고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들이 아무래도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 정권에서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에 유난히 관심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죠.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새 정부 관련 수혜주가 이 PBR, 바로 저평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이 지표죠.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서 이 자사주 소각과 관련해서는 이제 신영증권이라든지 S&T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롯데지주, 이 자사주를 계속해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로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말고 소각을 해야지 주식 수가 줄어들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을 이번 정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 종목들이 나중에 이제 자사주가 소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이제 이 초점에 맞춰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또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을 보시면 주가가 정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본 이 표인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 저평가된 기업들, 즉 PBR이 1배 미만인 이 종목들의 비중이 무려 52.1%나 된다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일본이 바로 다음에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50.7%. 그런데 그럼 일본도 지금 많은 편 아닌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도 이 밸류업, 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어떻게든 좀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을 보시면 20년 이상의 지금 장기 경기 침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을 좀 비교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럽, 대만, 중국, 미국 이 나라들의 이 저평가된, 즉 PBR 1배 미만의 이 주식 비중을 본다면 17%부터 해서 뭐 미국은 3.2%, 미국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편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관련주, 저PBR이라는 건 그렇죠. PBR을 우리가 보통 1배를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요. PBR을 1배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청산가치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를 그냥 사업 그냥 다 접고 지금 이 기업에 뭐 안에 있는 뭐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매각했을 때 그 가치와 현재 주가의 가치가 만약에 같다면 그게 바로 1배라는 거고, 만약에 이 PBR이 1배 미만이라면 결국은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 더 싸다. 그럴 바에는 이 회사들 왜 여기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기업들, 미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좀 강제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언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로 본다면 PBR 관련주와 자사주 관련주, 자사주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자사주 있죠. 이 자사주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현재 그 수치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밑에 위에 보시면 이제 샘표부터 해서 조광피어, 그 다음에 신영증권, 텔코웨어, 부국증권, 모토닉, LMS, 그리고 대한방직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사주의 비중으로 봤을 때 단연 높게 보이는 건 바로 신영증권이에요. 신영증권은 현재 자사주의 비율이 53%나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증권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는데, 증권주들이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자사주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번 정책에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PBR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두 가지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종목은 신영증권이라는 이 회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봤죠. 자사주의 비율이 무려 53.1%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가 나중에 소각됐을 때 주식수가 그만큼 감소할 거고,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영증권의 주가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상승을 보여왔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통 정책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는 관련 종목들은 보통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게 됐는데, 살아있는 종목이라는 건 그만큼 지금까지의 기대감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죽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신영증권이 현재로서는 이제 자사주의 비율도 굉장히 많고 시장의 시세가 조금 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자리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하지만 거래가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오늘도 지금 거래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아래쪽 보시면 이 매집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중간에 흔들릴 때는 보통 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기관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팔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만약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게 빠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영증권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CJ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높은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는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이번 정책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자사주의 소각 그리고 저평가 여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또 합의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지주사고 거기에 있어서 CJ라는 회사도 역시 주목을 해볼 만하죠. 최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증권주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CJ는 지금 자회사로서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에 화장품주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CJ 올리브영이 이 회사는 화장품 기업 안에서도 정말 그 실적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실적의 나비 효과를 사실 CJ 올리브영이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CJ 올리브영을 상장시키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이 합병을 좀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CJ 올리브영을 그냥 품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실적 역시도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CJ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보다도 역시 주가가 여전히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의 영역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본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PBR도 0.6배 수준이었거든요. 실적이 앞으로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감안을 해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갈 때는 사실 신고가에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만약에 매수 접근을 한다면 올라갔다 좀 조정을 준다. 이런 조정을 준다. 그러면 이럴 때를 매수의 타겟을 좀 잡아서 대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수혜에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의 공통 특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 PBR과 함께 자사주 비중까지 함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구체적인 전략까지 황민혁 전문가님과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요즘 미국에서는 관세 불확실성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요. 사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상당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키워드 OLED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요. 네. 관련해서 좀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에 중국의 공습이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중국 제품들이 이렇게 싸다였는데요. 네. 단순 싸기만 했죠. 아, 그쵸. 부장도 심했고. 네. 근데 요즘엔요. 싸지만 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성비로서 중국 제품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오고 있고요. 실제로 중국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OLED 쪽마저도 이 중국 쪽에서의 이 기술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을 보게 된다면 원래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중요했던 핵심은요, 바로 LCD였어요. LCD. 그런데 이 LCD 쪽이 과거에는 한국하고의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중국 기업들의 기술 완전히 격차가 너무 컸죠. 하지만 어느 순간 LCD의 기술력이 한국보다까지는 아니어도 한국하고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이 인건비가 좀 낮고 시장 자체가 좀 크다 보니까 중국의 공장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중국에서 요구했던 건 강제적인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기술, 특히나 LCD 기술을 조금씩 강제적으로 기술을 이전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많이 했었고, 만약에 이전을 안 해준다면
그러면 오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과거에 트럼프 임기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술을 뺏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조금씩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에서 정부에서 투자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LCD 기술은 이미 한국하고 이 어깨가 나란히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기술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또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결국은 국내 기업들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선택했던 부분은 뭐냐면 기술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LCD가 아니라 OLED 쪽으로 이 선회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본다면 LCD 기술 쪽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본다면 OLED 기술은 한국이 거의 최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최근 들어서 저전력 OLED라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 저전력 OLED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삼성전자의 지난해 이제 출시됐던 갤럭시 S24에 처음으로 탑재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전력 OLED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저전력 그 OLED라는 건 이 소비 전력이 무려 20%나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이 전력이 되게 중요한 화두잖아요. 어떤 제품이라든지 이 전력을 좀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요즘 들어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전력 OLED가 바로 여기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연 27%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은 이제 310조 원 정도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한국이 지금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 한국의 지금 현재 그 저전력 OLED의 점유율을 보시면 2023년도에 현재 그 점유율은 95.7%였어요. 2023년도에요. 하지만요, 2025년도에 보시면 자 밑에 중국이 4.3% 점유율에서 27.8%로 엄청난 약진합니다. 반면 한국은요 71.8%로 지금 95%에서 굉장히 점유율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CD에 이어서 OLED까지 만약에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 또 패널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하고 실제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이제 뭐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점유율마저 지금 뺏기게 된다면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95% 그리고 71%의 점유율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지금 깎이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더 이렇게 점유율을 뺏기게 된다면 결국은 이 OLED 패널마저도 시장을 뺏기고 그다음에 실적도 여기서 또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잠깐 이제 보시면요. 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중국의 이 IT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맥을 못 치고 있다는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러다 중국에 다 뺏길라 한국 기업들 중국 추격에 초비상이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8대 미래산업 기술 이 소속 국가를 보니까요. 지금 가장 많은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41개. 중국이 18개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8대 미래산업기술 소속 국가 기업 안에 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LG가 지금 AI 쪽에서 포함되어 있고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로보티즈 이런 기업들. 나머지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다 미국 기업들 또는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과거에는 기술력이 떨어지는 그 나라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추월하고 있는 이 기술, 이 IT를 떠나서 IT 쪽에서도 지금은 이제 문제긴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이 패널 쪽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 LCD에서 OLED 패널까지도 만약에 이 시장 점유율을 뺏기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한국 기업들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투자의 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첫 번째는 앞에서도 언급이 계속 됐던 기업이에요. 바로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지금 최근 들어서도 주가가 보세요. 8,390원입니다. 이게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이 가격이 있고요. 그냥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하락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렇게 하락을 이어온 부분이 결국은 LCD 쪽에서의 이 점유율을 뺏기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나왔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OLED 쪽마저 기술이 좀 뺏기게 된다면 점유율을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또다시 추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까지는 한국이 기술 위에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키워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또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갤럭시 S 그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나서 이후에 애플 아이폰에도 탑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의 초기에 접어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패널의 적용이 점점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만 잘 지켜준다면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결국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는 현재 가격이 지금 8,390원대거든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접근을 좀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 가담보다는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도 오히려 하나의 좀 중요한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하신 분들이 있다면 매수 접근하실 때는 분할로 조금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의 경우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회사예요.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 이 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전력 OLED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도 이 저전력 OLED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같이 또 움직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당장 IT 업계라든지 또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계가 당장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이슈가 있었고 이 점유율을 또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패널의 공급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또 확대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역시도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접근하실 때는 한 번에 매수 접근하는 것보다는 역시 분할로 접근하셔서 조금 길게 여유를 두고 투자하신다면 투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OLED였습니다. 중국 공세 안에서 국내 종목들의 점유율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히려 국내 시장이 더 탄력받아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요즘은 조방원이라고 하더라고요. K조선방산 원전. 하지만 이제 K바이오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는 워낙 개별 호재도 중요하지만요. 최근엔 미국에서 뭐 약가 인하나 생물 보안법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방원이다. 저도 이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다 알지 못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강연에 다니다 보면은 직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갑자기 조방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게 단어를 끼워 맞춰서 어떤 업종들을 특정지어서 이제 앞으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물론 그게 좀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하면 뭔가 이름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 급조한 듯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에서요. 생물보안법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뉴스가 확정된 뉴스는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보안법이 추진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시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이 생물보안법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 건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이 무역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관세 협상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고 그 압박에 대한 수단으로서 반도체, 뭐 최첨단 칩도 있지만 이렇게 좀 바이오 쪽도 건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만약에 이번에 생물보안법을 다시 추진하게 된다면 위에 지금 나오다시피 K바이오, 우리나라 이 바이오 기업들이 여기에 있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생물보안법이 다시 추진이 된다 했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견제 전략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 보시면 국가바이오 기술
이니셔티브법. 이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바이오 규제를 간소화하고 5년마다 국가 배후 기술, 전략 발표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상원과 하의원에서 발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는 거 역시도 적대국 정부 통제에 있는 바이오 기업과 정부의 계약 체결 금지, 우려 기업과 장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과 정부의 계약을 금지한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연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추진을 시행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요. 미국의 이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만약에 미국의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유전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유전자에 맞는 어떤 바이러스를 또 살포할 수도 있다. 만약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이제 우려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과도한 우려감이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유전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번에 생물보안법에 대한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보시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앞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화두는요, 과연 K바이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기업들의 주가가.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뉴스들로 인해서 K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화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은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않은 거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유럽산 차별에 뿔난 유럽연합 의료기기 입찰에서 중국을 뺀다라는 뉴스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에 대한 이 보복 조치로서 유럽이 의료기기라든지 입찰해서 중국을 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유로 이상의 계약을 5년 제한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MRI 등 고성능 기기에 대한 수입을 봉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요. 시세들이 보통 같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반도체주들이 움직인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또는 이제 파운더리 이런 정보들이 같이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제약바이오주들의 경우에도 보통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는 같이 시세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약주, 그다음에 바이오주, 그리고 의료 장비 쪽 이쪽도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면 같이 딸려서 또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쪽이 움직이면 또 제약바이오가 또 시세를 받아서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약간의 어떤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틈을 비집고 K바이오 또는 K의료 장비 이런 관련 섹터들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도요, 지난해도 이 미국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몇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CDMO라는 이 CD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CDMO는 위탁 개발 생산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주문을 받아서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개발도 같이 하고 거기서 생산까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 바로 CDMO 회사들인데요. 왜 이 회사들이 지금 이번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서 지금 생물보안법으로 규제 대상으로 올렸던 그 기업들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 대부분이 CDMO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이 빈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채울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CDMO 관련주들 대표적인 기업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예요. 이 종목도 보시면 그동안 주가 상승을 보세요.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던 그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가격이 좀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주가가 올라갔다 또 빠졌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CDMO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즉 생물보안법 추진 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IT 쪽을 본다면 대장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주변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통 이제 시장의 그 제약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대장주의 역할을 좀 하거든요. 가장 먼저 움직인다면 바로 이 종목 쪽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기업도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요 상승 나오고 나서 지금 옆으로 이 기간적인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기간적인 조정을 준다는 건 여기에서 횡보 이후에 가격이 밀릴 수도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가 나올 수 있지만 보통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하락, 이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이 자리가 바로 기간 조정입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끝마치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도 지금 올라갔다가 이번에 들어온 조정이 가격 조정이었고요. 지금 옆으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들이 조금 이제 들어와 준다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간 조정이 나오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매수 접근하실 때는 한 번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앞에서도 우리 LG 기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드렸고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그 종목들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락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분할로 접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정의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으로 역시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종목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ST팜이라는 회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바로 CDMO 회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ST팜은 CDMO 쪽에서 그리고 미국 생물보안법 추진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현재 주가 위치를 잠깐 보시면요, 그동안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가격 최고점을 찍고요, 지금 밀려 있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횡보 중입니다. 자, 앞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야기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올라갔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ST팜 역시도 주가가 1차, 2차 상승을 마무리하고 가격으로 밀어놓고 옆으로 지금 기간 조정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자리인데요. 아직까지 이제 문제점이라고 본다면 이 거래가 조금 부족해요. 이쪽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시세가 나올 때는 보통 이런 거래를 밟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거래가 좀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리는 여기서는 아직까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자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빠지고 나서 횡보할 때가 이 저점을 바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지금 자리 역시도 저점을 잡고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ST팜의 경우에도 위로 올라갔던 상승 시세 이후에 가격이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바닥을 좀 잡고 있고 이 바닥만 잘 잡고 나서 거래만 붙어준다면 위쪽으로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ST팜 이 회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생물보안법에 대한 추진 얘기가 있었잖아요. 만약 이 뉴스가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조만간 거래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기 전에 뭔가 좀 미리 좀 들어가 놓고 기다리는 이 투자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이제 ST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기업한테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팜과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기업 역시도 지금은 이제 분할로 좀 시간 투자를 좀 해두시고 앞으로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바이오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만 쏙쏙 골라오셨습니다. 그만큼 황민영 전문가님의 시각들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오후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실전 투자 전략, 투자의 기술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을 강타할 수 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서 시장에 대한 힌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명품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후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전략일까요? 자, 일단 명품 전략을 하니까 네. 약간 어깨가 무겁네요. 자, 일단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오늘 시장이 좀 유난히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가 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를 비교했을 때도 조금 너무 유난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그동안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코스피 지수가 2650포인트를 좀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왜 2650포인트를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우리가 올라가다가 이제 막힌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가 2월 달에 이제 막혔던 자리입니다. 그 다시 한번 올라갈 때 3월 달에 또 다시 막혔죠. 이 막혔던 자리를 다시 올라가면서 5월 달에 한번 막아놓고요. 이 자리가 지금 뚫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과거에 막혔던 고점 자리가 뚫렸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여기가 고점일 줄 알고 이게 그 천장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자리가 뚫렸다라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는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심리적으로 이 자리가 넘어가게 된다면 새로운 고점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고점에 대한 인식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인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막혔던 이런 고점들 있죠. 이 중요한 저항대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올라갈 때 보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 쪽으로 자금들이 몰리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강한지를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중요한 그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새로운 주도 업종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시장의 이 상승의 한 파동을 이끌어간다. 즉 다음 상승의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약간 변수가 좀 있어요. 그 변수가 바로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선이 없고 그냥 올라갔다면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을 무조건 노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고 그 종목들이 앞으로 더 수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대선을 경험하고 나서 이 정책에 대한 테마주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중요한 저항대를 넘어갈 때는 IT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보통 이 과거의 전통 그 시총 상위주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이끌어가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IT 쪽에서는 하이닉스는 올라가지만 삼성전자는 조금 약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 섹터는 역시 또 침체가 되어 있고 이런 빈자리를 갑자기 지주회사라든지 금융 쪽에서 또 채워가고 있잖아요. 이건 정책주로서 채워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는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다시 또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건 과거에는 이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할 때 강한 종목들이 다음 시세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한번 조정이 깊게 들어왔을 때 깊게 한번 들어왔을 때, 즉 2650포인트에 가까운 자리에서 한번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담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포인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놓고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의 흐름을 또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가장 유력한 섹터라고 본다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IT 쪽이 조금 유력해요. IT 섹터. 우리가 IT라고 하면 반도체 쪽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의 대표주 중에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가요. 지금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대장주라고 얘기하기에도 뭐 이건 갖고 있는 분들도 삼성전자 이거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과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놓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이라는 건 우리가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당시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 시기에 과연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요. 이제 코스피 지수가 과거에 하락을 하고 나서 올라갔던 그 시기를 보시게 된다면 그때 이제 하락이 났던 게 2020년도 초였죠. 이때
자, 하락이 나왔죠. 이게 지금 이거는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주가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장은 그 당시에 이렇게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장은 V자 반등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 주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가 떠났죠.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 따라붙었는데 결국은 이 시장 이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더니 9만 원대까지 이렇게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걸 때 좀 늦게 걸리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지금 횡보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잘 잡고 튈 때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갑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적도 이 시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힘이 없다라고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는 시장을 지금 끌어가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IT 섹터도 지금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시동이 좀 늦게 걸리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시장은 그때부터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여왔다.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갈 때는 결국 이제 IT 부품주들도 같이 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을 또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IT 업종,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 또는 파운더리 관련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여전히 움직임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업종의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은 사이클을 좀 타요. 우리가 뭐 자동차도 역시 사이클을 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게 미국에서의 관세 규제 이 정책은 자동차가 타겟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자동차가 조금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다음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건 뭐 자동차 쪽이 빠진다면 시총 상위주는 꼭 하나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시장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주가는 반드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수급이 중요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깊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는 IT 쪽에 대한 또 IT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여러분들께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항상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눌림목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민혁 전문가님만의 전매 특허, 이 실전 투자 전략까지 배워봤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종목만큼 중요한 게 바로 전략이니까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진입하고 싶은 종목에 바로 실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환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꿀팁 잔뜩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